많은 분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더기버스 안성희 씨와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님의 첫 경찰 조사. 이제 끝이 났을 텐데요. 이 엄청난 조사 전에 드디어 안성희 씨와 전홍준 대표님의 이 질긴 악연, 끝이 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기사를 통해서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엄청난 악연이라고 할 수 있는, 하지만 전홍준 대표님은 정작 더기버스 안성희 씨를 자신의 친동생처럼, 함께하는 백진실 이사도 마찬가지죠. 친동생처럼 둘 모두를 대해줬는데 결국 그 결과가 이렇게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얘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더기버스 안성희 씨, 제가 앞선 영상들에서도 다 말씀을 드렸다시피 절대로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 없는 상태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더기버스 안성희 씨는요, 사실상 소환조사라고는 했지만 25일, 이틀 연속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을 만큼 경찰 측에서 엄청나게 방대한 양의 조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사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더불어서 저를 비롯한 유튜버들이랑 많은 언론사들, 특히 디스패치라는 언론사가 굉장히 혁혁한 공신을 세웠죠. 자, 이 많은 언론사에서 쏟아낸 내용들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 안성희 씨가 결국 템퍼링 사태의 주범이라고 가리키는 증거들은 너무나 많은 상태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런 안성희 씨의 많은 경력들조차 이제는 작곡가로서 보여지지 않는다.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죠? 더기버스 안성희 씨 고졸 출신이다. 대학교조차 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중앙대, 명문대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때까지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니 이건 참 있을 수 없는 모습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더기버스 안성희 씨와 그와 함께 했었던 이 백이사까지,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꼬리 자르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 이 더기버스 안성희 씨가 올렸던 사진이 이제 와서 다시 한 번 더 강력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더기버스 안성희 씨가 올렸던 바로 존 윅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이 더기버스 안성희 씨가 이걸 올렸을 때는 드디어 전홍준 대표님에게 복수를 다짐한다. 이런 의미로 이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직접 올렸던 것으로 많은 대중들이 굉장한 공분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그 아닌 척했던 안성희 씨가 막상 경찰서에 출두할 때의 모습을 보니 그 표정과 인상은요, 저 사람이 템퍼링의 주범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은 대중들에게 할 수밖에 없게끔 상황을 만들어 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지금 사실상 이 안성희 씨가 엄청난 기사양을 통해서 지금껏 자신의 사태를 아무리 변호하려고 해도 거기에 대한 확실한 근거와 증거가 사실상 드러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에 반해 전홍준 대표님은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출두하여 모조리 제출을 한 상태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의혹이 폭로되었습니다. 어떤 것이 폭로됐는지 설명드릴 테니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안성희 씨에게 큰 배신감을 느끼고 도망쳐 지금의 사태를 만들어준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는 멤버가 누구죠? 맞습니다. 바로 키나라는 멤버죠. 근데 이 키나라는 멤버가 안성희 씨의 무엇 때문에 정내미가 떨어지고 배신감을 느껴서 전홍준 대표님에게 돌아왔겠습니까? 맞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바로 저작권 문제 때문입니다. 시당초 키나라는 멤버의 저작권 지분율이 자신의 의견 하나 없이 터무니없게 줄어들게 되면서 사실상 이 키나라는 멤버는 굉장한 배신감과 분노를 느꼈다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깜짝 놀랄 이야기가 지금 제기가 됐습니다. 디스패치가 드러냈던 이 저작권 목록을 보면요, 안성희 씨가 28.65%, 더기버스 백이사가 4%,
그리고 키나 멤버가 0.5%. 그리고 더기버스 전체 회사가 가져간 지분이 66.85%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스웨덴 작곡가들의 이름은 아예 빠져 있었어요. 스웨덴 작곡가들은 아예 큐피드라는 노래에 저작권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4월 26일 날 이 전홍준 대표님과 안성희 씨가 나눴던 카톡 대화를 살펴보면 상당히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의 대화가 너무나 충격적이라는 거죠. 전홍준 대표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안, 저작권료가 어마무시하게 나오겠네요. 축하합니다. 라고 말을 하자 안성희 씨는 저는 소수점 지분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그 양이 별거 없어요. 그러자 전홍준 대표님은 오히려 다음부터는 많이 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분을 더 많이 가져가라고 전홍준 대표님은 배려했는데 방금 제가 뭐라 했죠? 이 안성희 씨가 28.65%가 된 과정에는 키나라는 멤버가 0.5%라고 말도 안 되게 지분이 줄어들었던 뒤에서의 혐의가 있다. 1번. 2번에는 스웨덴 작곡가들의 이름은 아예 배제되어 있다. 그리고 3번. 자신은 굉장히 적은 퍼센테이지 가져가는 척을 했지만 자신이 28.65%를 가져간 것도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자신이 노래를 만든 것도 아니고 편곡한 부분은 단어 3개 정도밖에 없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자신이 단독으로 가져가는 게 28.65%, 백이사가 4%, 그리고 자신의 회사인 더기버스가 66.85%입니다. 이걸 다 합하면요. 무려 95.5%입니다. 이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는 지분율일까요? 말이 될 리가 없죠.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 더기버스 안성희 씨가 결국에는 키나라는 멤버만이 아니라 애시당초 처음부터 전홍준 대표님과 피프티 멤버들을 양쪽 다 속이려고 했었던 정황 근거가 보여진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웨덴 작곡가들이 이 안성희 씨에 대한 추가 고소를 진행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더기버스 안성희 씨, 과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입을 열 리가 있겠습니까? 출두할 때부터 말 한마디 없었고 나아가 경찰 조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 25일 다시 재조사를 받는 순간에도 입을 열 리가 없습니다. 어떤 말을 꺼내도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최악의 사태인지를 다른 사람 누구보다도 스스로가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더기버스 안성희 씨가 과연 경찰서에서 뭐라고 진술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진술했을 거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조언만 해줬을 뿐입니다. 조언만 해줬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그저 처음에 키나 아버님과의 대화에서 나왔었던 녹취 내용의 그대로를 따라가는 거죠. 나는 그저 상담만 해줬을 뿐이다. 그 이상, 그 이하도 무언가를 나는 시도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건데 우리나라 경찰, 검찰들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저 지분율만 놓고 봐도 더기버스 안성희 씨가 얼마나 템퍼링 사태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모든 언론 기사의 내용이요. 더기버스 안성희 씨를 템퍼링 사태의 주범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안성희 씨와 안성희 씨를 변호하는 변호사 역시 그 사실을 모를 리가 없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첫날 경찰 출두를 할 때의 더기버스 안성희 씨의 모습을 보면 옆에 있는 변호사가 웃음을 띠면서 걸어옵니다. 그 웃음이 전홍준 대표님과 함께 했던 변호사님의 웃음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라는 거죠. 초조하지만 긴장하지 않은 티를 내기 위해 웃음을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많은 시청자분들, 누리꾼들 역시 더기버스 안성희 씨가 뒷짐을 지고 인상을 쓰고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는 이 모든 모습들 자체가 사실상 본인의 불안함을 감추기 위해 겁먹지 않은 척을 하기 위해 보여지는 대목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쏟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자,
첫날 24일은 백이사의 모습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자, 덕이버스 백진실이라고만 검색을 해도 이미 이 백이사에 대한 신상 정보가 만천하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안성희 씨와 백진실 씨가 함께 경찰 조사를 24, 25일 날 확정되어 있었다라는 건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첫 경찰 조사 날 백이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확실한 건 안성희 씨와 백이사가 나란히 앉아서 경찰 조사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 법을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공범으로 보여지는 사람들을 함께 수사를 할 때는요, 절대 같은 장소에 앉혀놓고 수사하지 않습니다. 왜겠습니까? 검찰도 마찬가지죠. 무조건 두 사람을 분리해요. 두 사람을 분리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진술을 쏟아내게끔 수사 과정을 진행시켜 나갑니다. 두 사람이 같이 있으면 입을 맞출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이사, 한간에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 들어왔다라는 말도 있지만 확실히 24, 25일 날 이미 경찰 조사가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심지어 백이사는 이미 그 앞에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 추가 조사에서는 아마 백이사가 앞에 말했던 진술들에 대한 반박 또는 그것을 반하는 증거들을 경찰 측에서 제시했을 가능성이 어떻죠?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백이사와 안성희 씨의 진술이 어긋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고, 특히나 이 백이사가 중간에 무슨 자료를 삭제시켰고 광고를 거절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자료가 삭제됐던 것이 복구가 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일파만파 논란을 일으켰잖아요. 안성희 씨가 여기에 대해서 만에 하나라도 그건 백이사가 독단적으로 진행한 부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현재까지의 모든 혐의를 이 백진실 이사가 뒤집어 쓰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 드라마를 봐도 결국 내부자에서 누가 먼저 배신을 합니까? 맞습니다. 밑에 사람이 오히려 배신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물론 오너가, 대표가 밑에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도 왕왕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과연 백진실 이사가 안성희 씨에게 유리할 수 있을 만한 진술을 해줬을 리가 저는 좀 만무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두 사람이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자신들에게 최대한 조금이나마 유리할 수 있는 진술들을 말하기 위해 많은 작전을 펼쳤을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두 사람이 입을 맞춘다 하더라도요, 지금 남아있는 이 산푼이들과의 만약 공범에 대한 증거까지 함께 드러나게 된다면 이건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특히 전홍준 대표님이 들고 온 이 백진실 이사에 대한 고소장, 그리고 의견서, 그리고 참고인으로 왜 출석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백진실 이사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전홍준 대표님은 24일 날 직접 경찰서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이 전홍준 대표님이 들고 있을 백이사에 대한 엄청난 증거들이 결국 이 백진실 이사의 몸을 옥죄게 될 것이고, 이 백진실 이사는 결국 안성희 씨에게 유리한 진술 증언보다는 본인이 살 궁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번 템퍼링 사태에 가장 큰 반사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 누굽니까? 백진실 이사일까요? 백진실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덕이버스의 총수라고 할 수 있는, 거창하게 총수라고 할 것 같진 없지만 거기에 대장으로 있는 대표 안성희 씨입니다. 그런데 백진실 이사가 굳이 모든 걸 뒤집어 쓰겠습니까?
그럴 리 없다는 거죠. 이미 내부 분열은요, 삼푼이들만이 아니라 더기버스 내에서도 엄청나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키나라는 멤버가 이러한 말을 했죠. 자신도 지분율이 변경되고 오기재 학력, 허위 경력을 확인하고 나서 신뢰도가 떨어졌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남아있는 삼푼이 멤버들마저도 뭐라고 했다고 했죠? 더기버스 안성희 씨에 대해서는 신뢰를 저버렸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럼 상식적으로 남아있는 지금 백진실 이사라던가 아니면 나아가서는 다른 더기버스의 직원들 과연 이 안성희 씨에 대해 어떤 것을 옹호해 줄까요? 저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 이러한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PFT 멤버들이 쏟아냈던 6차 입장문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6차 입장문 결국에는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요. 가처분 항고 소송과 입장문 자체가 정산 배분율을 조정하려는 잔꾀에 불과하다. 삼푼이들 역시 다른 소속사를 가봐야 자신들이 무언가 다시 회생하여 복귀한다는 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다. 결국 가처분 항고는 항고 이유서를 일부러 제출하지 않아 기각 처리되게 만들어 놓고서 기각이 되면 마지못해 이기는 척 복귀를 하고 입장문으로는 적당히 전홍준 대표님을 압박하며 7대3이었던 이런 정산 배분율을 5대5 정도로 바꾸기 위한 잔머리를 굴렸을 확률이 의심스럽다. 그런데 문제는 항고 기각 처리가 나오기도 전에 전속계약 해지를 먼저 통보해버린 거죠. 여기에 대해선 정말 이런 계획을 삼푼이들이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지금 복귀하여 전홍준 대표님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는 키나라는 멤버가 미리 언지를 줬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지금 뭐 이런 이야기들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삼푼이들끼리도 더기버스의 안성희 씨와 백이사도 아주 난전에 난전을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저분한 싸움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삼푼이의 7차 입장문에 대한 이야기도 누리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오라고 하시더니 사전 통지 없이 계약 해지라니요. 이게 온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수많은 미담의 주인공이신 대표님이 맞으신가요? 저희는 무수한 질병 속에서 투자자들 앞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대표님을 신뢰할 수 없었을 뿐입니다. 저희는 고작 20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들입니다. 돈 때문에 걸그룹을 만드신 분이라는 생각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어린 저희에게 고소를 예고하셨으니 저희 또한 물러서지 않고 전면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자, 어떠세요? 글만 읽어도 고구마를 한 100개 먹은 것처럼 가슴이 꽉 막히는 느낌이 나시지 않습니까? 사실 이건 한 누리꾼이 작성한 7차 입장문이 이렇게 나오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예상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럴듯하다라는 반응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쯤 되면 차라리 이 PFT 삼푼이 멤버들이 7차 입장문까지 내줘야 전홍준 대표님이 확고하게 망설이지 않고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더 확실하게 진행할 수 있을 거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전홍준 대표님은 정확하게 삼푼이 멤버들을 법적 조치하겠다라고 선포하진 않았어요. 다만 앞으로 이들에 대해 전속계약을 해지한 뒤에 어떻게 해나갈지는 논의 중이다라고만 말을 했을 뿐인 거죠. 그러니 7차 입장문이 나오게 된다면 더욱더 심각해질 것이고 이러한 말도 있습니다. 아마 전홍준 대표님이 직접 고소를 시작하면 그때 또 7차 입장문이 올라올 것 같다. 그동안 언론에 비춰진 착한 얼굴은 모두 꾸며진 거짓이었나요? 이제 막 성인이 된 저희들에게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거액의 소송을 제기하신 건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정말 이 모든 일들이 저희만의 잘못인가요? 대표님은 가슴에 손을 얹고 일말의 가책도 느끼지 않으시는 건가요? 저희는 선량한 모습으로 꾸며진 악마와 같은 대표님의 실체를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삼푼이 멤버들이 어떠한 형태로 7차 입장문을 낼지 충분히 예상이 간다라는 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피프티 2기가 되건 뉴 걸그룹 오디션이 되건 이 산푸니 멤버들은 영원히 그 어디에도 등장할 수 없다 라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25일 두 번째 경찰 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자, 이 두 번째 경찰 조사에서도 아마 백진실 씨와 안성일 씨의 황당무계한 진술은 계속 이어져 나갈 텐데요. 아마 거기에 대한 경찰의 공식 발표, 나중에 검찰로 넘어가 법원으로 넘어갔을 때의 많은 이 판결문들, 말도 잘 안 되네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들의 헛소리들이 굉장히 낭자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가끔 보면 너무 현명한 댓글들이 많거든요. 제가 다 일일이 답변을 못 드리지만 읽어보고 있다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PFT 전속계약 정지, 가처분 항고 기각, 항고 이유서를 제출 안 했다.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이 PFT 멤버들의 기존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발은 이들이 다 손을 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항고 이유서를 제출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당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아무래도 법무법인 발은 측이 이 멤버들이 항고 소송을 하는 데 있어서 법률 대리인으로 이 명단 제출이 안 된 걸 보면 아무래도 멤버들과 손절한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로부터 하루 정도 사이에 이 법무법인 발은 측의 명단이 사건 번호 내역에 추가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 항고 이유서도 내지 않았다라는 거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멤버들 법무법인 발은 측에서 무슨 도움을 받았을까요? 항고 소송에 있어서 아무 도움도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항고 이유서도 제출하지 않게 되면서 결국 법무법인 발은 측은요, 자신들이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가서 했던 이야기들, 그렇게 어트랙트를 비방했었던 내용들 전부 다 무산이 되면서 항고도 기각이 되며 승소 비용도 받지 못했고, 글쎄요, 이 멤버들 법무법인 발은 측에 변호사 비용은 다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대쪽에서 이러한 말도 나와요. 이 멤버들 승소 가능성이 그렇게 없었는데도 변호사 비용을 이렇게 지출한 걸 보면 너무나 답답하다. 이쯤 되면 법무법인 발은 측도 승소 가능성을 없다라고 본 게 아니냐, 뭐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어쨌건 이 산푸니 멤버들 참 답답하고 참 이해가 안 되는 행보를 가지고 왔었다라는 건 확실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어떻죠? PFT 3인의 항고 기각. 이제 PFT가 아니죠. 산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전 PFT라고 해야 되겠죠. SNS 주장, 다음 입장은 무엇이겠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읽어보면, 자, 남아있는 산푼이 3인의 다음 행보가 주목된다. 바로 오늘 가처분 항고가 기각이 됐죠. 그러면서 이 산푼이 3인은 바로 얼마 전까지도 어트랙트의 부당 대우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항고마저 기각되면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정홍준 대표님은 안성희 씨와 백진실에 대한 경찰 조사 날에도 참고인으로 출석까지 했습니다. 이 기사 내용 산푸니 멤버들 안 봤을까요? 저는 다 봤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얼마나 후덜덜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산푸니 멤버라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하고 손톱을 물어뜯고 아마 제자리에 가만히 앉아있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불안 증세를 보일 수밖에 없겠습니까? 저는 굉장한 심적 압박감을 이 멤버들이 느끼고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죠? 이게 아무래도 7차 입장문? 자, 이때까지 6차 입장문이 나왔는데 이 7차 입장문 나올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6개의 6차 입장문 중에 마지막에 올라왔던 입장문이 불과 3일 전 입장문입니다. 21일 입장문이 마지막 입장문이에요. 그 이후로 아무것도 제출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 멤버들의 손절,
계약 해지를 선포한 이후로 이 멤버들은 어떠한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과연 또 다른 입장문을 발표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 입장문 발표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워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죽했으면 이 누리꾼들 사이에서는요, 이 산프니 멤버들이 이제는 전홍준 대표님에게 정말 머리 숙여 깊은 사죄를 하지 않으면 아마 그야말로 엄청난 손배를 당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이야기도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그러니 어떻죠? 심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결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 산프니 멤버들의 미래도 결국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이 더기버스 안성희 씨의 미래와 같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많은 누리꾼들은 과연 안성희 씨가 자신이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며 멤버들을 감쌀 것이냐, 산프니 멤버들에 대한 내부 분열, 내부 폭로를 하고 있을 것이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 자, 물론 사람을 관상으로 다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딱 보면 어떻죠? 이 사람이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감형받기 위해 진실을 토로하는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본인의 조금이라도 불리한 점이 없게끔 하기 위해 굉장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전자에 가깝다고, 후자에 가깝다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마 시청자분들은 느낌이 오실 겁니다. 많은 누리꾼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이 안성희 씨는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죄가 없다, 피프티 멤버들에게 그저 상담만 해줬을 뿐이다, 나는 오히려 만류했던 부분들도 존재한다, 그리고 산프니 멤버들이 먼저 자신에게 자문을 구했고 자신에게 뭔가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라는 식으로 꼬드겼다 라는 방향으로 진술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의견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왜냐? 그것이 안성희 씨가 템퍼링 사태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감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모든 정황이 안성희 씨가 템퍼링을 했다라고 몰아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과연 이 산프니 멤버들을 저격하지 않고서 안성희 씨가 어떻게 자신의 형량을 줄일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일단 템퍼링 사태에 대한 걸 인정하지도 않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산프니 멤버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설마 이제 와서 안성희 씨가 전홍준 대표님이 스타크로 ENT로 수익금을 받은 것에 대해 이 대표가 배임죄, 횡령죄를 가지고 있어 보여서 손절을 했고 거기에 피해를 받고 있는 걸그룹인 멤버들을 위로해줬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배임죄, 횡령죄도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위로해준 게 아니라 이 멤버들의 계약 해지하는 데 있어서 상담을 해줬다라는 정황만 봐도 이거는 템퍼링의 빼박 주모자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남은 방법은 유일하게 피프티 전 멤버였던 산프니들을 저격하며 그들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일각에서는요, 이쯤 되면 오히려 안성희 씨가 백이사에게 더 큰 죄를 지우는 것으로 방향이 흘러갈 수도 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얼마 전에 있었던 현직 변호사분이 안진용 기자님의 유튜브 채널에서 했던 얘기죠. 보통 이런 템퍼링 뿐만이 아니라 많은 공모자들, 공범자들은 혐의가 확실해지면 어떤 것부터 한다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저격하고 폭로하는 난전이 펼쳐진다. 지저분하고 너저분한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어떻게든 자신은 조금이라도 형량을 줄이려는 형태로 흘러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안성희 씨에 대한 추가 혐의, 추가 고소까지 또 터질 상황이 남아 있습니다. 그건 바로 디스패치에서 이미 7월 달에 공개한 스웨덴 작곡가의 사인 위조인 것이죠. 가짜 서명으로 지분을 바꿨다라는 이 내용 이미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역시 디스패치만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조사하면 다 나오는 부분입니다. 왜일까요? 이 스웨덴 작곡가들에게 직접 대지를 해서 사실 확인만 받으면 내가 사인 안 했다, 노 사인 하는 순간
이거 바로 혐의이지 않습니까? 위조 혐의잖아요. 거기에 더불어서 스웨덴 작곡가들에게도 추가 고소까지 당하게 될 가능성이 적을까요? 낮을까요? 저는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들까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안성희 씨가 이제는 법의 망을 피해갈 가능성이 너무 적어졌다라는 거죠. 이것과도 만약에 소송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과연 오기재 씨가 이 삼프님 멤버들을 과연 옹호하겠습니까? 아마 엄청난 형량 뒤집어 씌우기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난전이 예고되고 있다. 거기에는 백진실 이사까지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주로 범죄를 저지른 이 공범들을 보면 그 말로가 결코 좋지 않아요. 그 어떤 공범들이 내가 더 잘못했습니다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앞으로의 이 사태는 갈수록 더욱더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 예상들에 대해서 공감하시는지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